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필수의 제6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6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에 해당하는 건 어차피 지금 1이고요. b에 지금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바뀌어서 3 이렇게 돼버릴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a는 어차피 1이고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구해 볼 겁니다. 자,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합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 해서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인데 얘는 지금 통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분수의 합이니까 통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베타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는 일단 곱해주고 여기는 알파를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분모에 마이너스 2가 바뀔 거고, 이 분자에 있는 거는 아까 1번 문제였죠. 1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또 공식이죠,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해서 이제 3을 세제곱하면 27 돼버릴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과 또 이제 3이 곱해져서 27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의 제곱을 이용해서 먼저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9에다가 플러스에 8 이렇게 돼버리겠습니다. 17 해서 우리가 지금 제곱한 게 지금 17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7로서 존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알파나 베타가 어느 게 더 크다라는 정보가 없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거고요. 혹시나 알파라는 값이 베타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 있다면 플러스만 적어주면 되고, 반대로 베타가 더 크다고 한다면 마이너스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제 7번. 자, 또 근각에서 문제인데,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k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근의 b가 2대 3이다.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근의 b를 가르쳐줬다면 2대 3이라고 했네요. 그럼 한 근을 2알파, 다른 한 근을 자연스럽게 3알파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근각의 관계를 접근할 텐데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해주시면 두 근의 합은 5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여기 따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5k 그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라는 값과 k라는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곱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2알파와 3알파를 곱해서 6알파의 제곱인데 그게 지금 a분의 c 해서 1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의 제곱이 2가 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근데 어쨌든 k를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k는 알파랑 똑같기 때문에 k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2차 방정식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7은 0이다. 두 근의 차, 이번에 차이가 2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 또는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알파 플러스 2가 좀 더 눈에 익숙하겠죠? 여러분들은 플러스가 익숙하니까. 자, 그래서 또 합을 구해주시면 2알파 더하기 2가 되고 그 값이 또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시면 m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마찬가지 곱을 이용해서 두 근을 곱해주시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값이 지금 뭐다?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연립을 해서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요 m 되어 있고 마이너스 m이니까 이 m의 값을 부호를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을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양식해서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4알파 될 거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 되니까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때 m의 값을 구하는 거죠.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m의 값은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될 거고요. 1을 대입해 주시면 4 이렇게 해서 이런 두 가지의 해가 존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의 두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다음을 두근으로 하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x제곱은 뭐 개수 일단 1이라고 가정한다면 x의 개수로서는 두 근의 합을 부호를 바꿔서 x의 개수로 써주시면 되고 두 근의 곱은 그냥 상수항을 써준 다음에 는 0 이렇게 붙여주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1이 아닌 어떠한 다른 숫자 a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a를 한번 전체적으로 곱해주시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앞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1번에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항에 따르면 3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해서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3과 5를 이제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라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근의 합을 구해 주시면 3 더하기 5가 돼서 8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곱은 3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x제곱계수 어차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합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x의 개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수항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고 뭐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3만 한 번 더 곱해주시면은 금방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그럼 합이라고 하는 값은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네, 두 개 아까 했던 거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자, 두 근의 곱은 아까 위에서 5라고 설명했었고 합은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곱은 자,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분의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두 근의 지금 합은 5분의 3이고 두 근의 곱은 5분의 1이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x의 개수로 놔둬놓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그냥 그대로 상수항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는 0 적어주시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요럴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 x의 개수에 합은 부호를 바꿔서 넣고 상수항은 그대로 넣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9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2차식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근이 존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네, 근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는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근이 어쨌든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두 개 존재할 거니까 여기 보이는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저기 보이는 저식은 x-알파, x-베타 이퀄 제로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는 0을 지워버리면은 우리가 인수분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걸 는 0이라 했을 때 현재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2 플마 루트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가 존재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x의 마이너스에 알파 자리에 이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해는 자, 마이너스만 좀 잘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수와 자, 이렇게 하나의 인수까지 해서 네, 이렇게 인수분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얘를 는 0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근처럼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을 구하기 위해서 자, x는 자, 2a분의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 제곱에 마이너스 4 a c 해주시면은
얘가 지금 24가 빠지네요. 9에서 24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서 자, 얘는 3 풀마 루트의 15i라고 이제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x 마이너스의 어쨌든 분수니까 굳이 중괄호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0번 켤레근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죠? 자, 켤레근에서 자, 우리가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인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었다. 그런데 근이 만약에 무리수인 근이 나왔다면은 그때 우리는 켤레근을 가진다 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 개수인데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얘는 무리수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켤레근의 성질이고요. 마찬가지 개수가 이번에는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였는데 이 근은 언제 뭐가 나왔냐면은 허수, 복소수 범위로 허근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한 근이 p 플러스 qi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i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켤레근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지로 생각하실 때 이런 거예요. 자,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유리수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개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해는 요 실수 있는 요 바깥에 이 부분에서 근이 존재하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유리수로 개수 만든 부분보다 더 넓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근이 존재하게 돼 버린 거죠. 또 마찬가지 혹은 실수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개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복소수 더 넓은 범위에 허수라고 하는 여기 바깥에 근이 존재해 버렸어. 그때 이제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캐치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자, 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의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3이라 했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유리수 m이라 그랬습니다. 유리수 m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m의 값을 가졌다 라고 하면 여기 보니 2차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돼버린 거죠. 1, 마이너스 2 그리고 m까지도 전부 유리수가 됐는데 그 근은 뭐가 나왔다? 무리수라는 근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 근이 이제 1 플러스 루트 3이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켤레근은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 나와 있지만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해주면 이제 루트가 소거되기 때문에 2 돼버려 가지고 여기 근과 개수의 관계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곱을 이용해서 합성공식이 되면 그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a분의 c 여기서 m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차 방정식 저거의 한 근을 2 플러스 i다 라고 했을 때 두 실수 ab의 값을 구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은 모든 개수들이 전부 실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근은 허수인 근이 나왔죠. 허근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켤레근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근이 지금 2 플러스 i라고 하는 근이 나왔다면 이제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을 구해주시면 이제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더했으니까는 4 이렇게 됐고요.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르면은 얘가 1, 얘가 a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 해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버릴 거고, 자, 곱을 이용해서 또 합창공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 돼가지고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르면 바로 b라고 하는 값이 5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실수 ab를 구했습니다. 자, 해서 켤레근은 어떤 경우에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경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켤레근이 나왔다면은 항상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예제 11번.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합곱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2차 방정식 f의 2x-1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x 자리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올 거다 또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남았을 거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합과 곱을 가르쳐줬죠. 그런데 지금 f의 2x-1은 0이다의 두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2x-1이라고 하는 이 전체 값이 알파가 되거나 잠시만요. 얘가 알파가 되거나 얘가 베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x를 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새로 만든 이 2차 방정식 이런 2차 방정식은요.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전체 2x-1이라고 하는 값 전체가 알파 이 전체가 베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그 x 값이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뭐다? 요 값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 어쨌든 근이라는 거는 x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x를 우리가 이 새롭게 만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항시키고 나누기 해주시면은 x의 형태는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누고 베타 플러스 1을 2로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가 두근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근의 형태가 뭐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뒤에 괄호되어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알파 이 부분이 베타가 됐을 때 는영이 나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전체 부분이 알파 요 전체 부분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그 x가 말 그대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두근을 지금 이제 곱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주시면 4분의 자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전개 항식은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1이다. 알파 베타는 6이라 그랬고요. 두 개 다음은 1, 2였기 때문에 답은 4분의 8 해서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알파 베타를 표현했기 때문에 밑에 다른 풀이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전개시켜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꼭 연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마무리됐고요. 복습 잘 하시고 6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